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최근 비트와이즈 도지 현물 ETF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더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10월 달에 현물 ETF 상장될 만한 이런 이슈를 가진 코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도지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여러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게 되었었는데 이번 11월 달 중순으로부터 해서 셧다운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호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지코인이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시적으로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최근에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떨어졌던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도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력들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도지코인을 매집해온 주포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들을 보시게 되시면 11월이 지나면 도지코인 상승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도지코인 외에도요, 시바이누라든지 페페라든지 봉크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뭐예요? 다 밈코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밈코인들은 보통 언제 많이 급등하던가요? 이제 많이 오래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연말 정도에 그때 당시에 크게 급등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1월이 지나면 끝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또 뭐죠? 자, 주간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11월이 지났을 때 이번 사이클, 상승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구간 자체는 10만 달러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전부 다 떨어지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 과연 비트코인이 왜 그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세력들, 고리들의 흐름들을 같이 또 알아보면서 과연 이 도지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볼 건데 최근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뭐던가요? 바로 중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세, 중장기 고래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라이즈드 캡 이거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한 지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장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 예를 들면 3년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에서 5년 사이 전에 이 전에 가격대에서 매수한 이런 중기 고래들, 중기 투자자들에 대한 고래들이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2022년 10월 달에 이 장기 투자자, 장기 고래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었고 상승함과 동시에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와중에 지금 중기 투자자들에 대한 고래들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현재 상승과 동시에 물량이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거의 흐름들도 보시다시피 이런 상승하는 과정 기전에 이런 고래들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본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하게 지지해줘야 되는 위치가 현재 구간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왜 현재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하게 되면 매집을 하고 물량을 던지게 되면 어느 누군가도 그 물량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검은 색깔 이 지표를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 검은 색깔 지표는 지갑과 지갑 간의 고래들, 이 세력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있었을 때 혹은 대량 손교체, 손바뀜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2024년도, 그렇죠? 2024년도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달 구간에서부터 해서 대량 매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안에서 손바뀜이라는 말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합니다. 이런 구간들은 대량의
손바뀜이 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반대로 이탈했을 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매집 자체가 거의 1년 전부터 매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1년간 매집해온 고래들의 단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빨간 색깔 지표예요.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자, 상승을 할 때는 항상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세력들, 고래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되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 평균 단가를 넘어갈 때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은 결국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돌파하는 이후부터 해서 이 가격대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강하게 지지해줬던 위치들 역시나 이 당시가 2024년 8월, 9월, 10월 사이였죠. 이때 당시에도 조정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꿈틀거리는 빨간선에 맞닿는 구간들, 이 구간이 결국 고래들의 단가였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해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근 4, 5월 달에 관세 이슈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단가 완벽하게 지켜주면서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끊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고래들의 단가예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또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가 2018년도, 2019년도였고 이때가 2021년도였었어요. 그리고 이때 물량을 털어냈던 위치가 바로 여기였죠. 그러니까 거의 2년간을 그렇게 매집을 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바뀜 위치가 2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된 것은 2년짜리 지표예요. 2년짜리의 고래들의 단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보셨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상승했을 때, 자, 이 2년짜리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들 형성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강세를 보여줬지만 살짝 이탈하면서도 다시 회복해줬습니다. 그쵸? 이때가 팬데믹 사태였었어요. 갑자기 터졌던 부분들이어서, 무튼 그리고 나서 돌파한 순간부터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이 손바뀜이 됐던, 손교체가 됐던 그런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지지 구간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탈하니까 그 다음부터 급락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시즌 종료라고 이런 최근에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시즌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구간들을 이탈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왜 안 올랐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 비트코인마저도 거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어서, 과연 이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 언제 유입이 되는지, 확실하게 유입이 되는 게 맞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영래포 잔고와 TGA 잔고입니다. TGA 잔고가 4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풀린 자금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됐던 자금들은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해서, 지금 시장은 4월부터 7월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7월부터 해서 8월 말까지도 또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TGA 잔고에서는 자금을 계속해서 흡수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했다는 부분들은 7월이 고점이어야 되는데 왜 더 올랐을까요? 바로 영래포 잔고에서 2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들을 또 풀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가 그 시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총 5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들이 시장에 풀어졌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도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부터 해서 4월부터 7월 달까지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유동성 자금을 아까 보셨던 그 두 지표 안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영래포 잔고, 이거는 연준의 잔고인데 돈이 있나요? 돈이 없습니다. 0에 수렴한 상태예요. 그럼 어디서 풀어줘야 돼요? TGA 잔고에서. 그럼 앞으로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동성 자금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미국 재무부의 재정 지출 계획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동안 안에 이제 풀어지는 자금들이 대략 5천억 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급등할 때 4월부터 8월, 9월까지 풀린 자금이 얼마였어요? 5천억 달러 정도였죠. 지금 또한 4분기 그 한 달 동안 안에 풀려야 되는 자금들이 5천억 달러 규모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유동성 이런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역시나 이 구간들을 강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 시점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이자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위치라는 부분들이죠.
아시겠죠? 그럼 도지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또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강세를 보였던 코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세력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버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X40이라는 결제 프로토콜 이런 이슈들이 불어오게 되면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처 프로토콜이고요. 근데 이 코인도 보시면 어때요? 아까 이 세력에 대한 흐름들 뭐라고 했죠? 상승하면 매집, 하락하면 매도. 그쵸? 그렇다 보니까 물량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고래 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물량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상승이 나와줬을 때. 그쵸?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오늘 많이 올라갔던 이제 바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상승하기 전에 대량의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그죠? 이때 당시 20% 떨어졌는데도 세력 물량은 어때요? 그대로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급등시키고 물량 던지고 바닥 나와줬을 때 물량 다시 매입하는 흐름들을 보고 나서 지금 현재 크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역시나 물량이 안 던져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물량이 들어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단타 같은 경우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24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역시나 베이직 어텐션 토큰 33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이 던져지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라서 또 물량이 나와야 고점이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께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코인이 있는데 라그랑주입니다. 라그랑주도 보시면 단타로서 적합한데요. 제가 도지코인 말씀드리다가 또 갑자기 넘어왔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단타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같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세력들 물량들 계속 유지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라그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좀 더 이제 시장 저녁이나 밤 정도의 시장 흐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래들의 세력 단가잖아요. 세력 단가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상승의 시작이에요. 이전까지 계속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돌파를 못하니까. 세력 단가 올라온 순간부터 급등 나오죠. 근데 물량 안 털어냈죠.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변화가 저녁 밤에 특히나 많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당장에서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웬만하면 구독자방에 매수 추천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력의 매수 단가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이 진짜 너무나도 적합한 위치거든요. 그 단가 구간이 565원이었어요. 565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좀 더 떨어져 버리면 이 구간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 흐름 보고 여러분들께 단타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웬만한 모든 코인들은 영상에서도 같이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단가 구간들 그리고 아침마다 해드리는 브리핑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무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유료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단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신 만큼 저도 최대한 책임지고 대응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희 구독자방에 문자 채팅방 참여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그러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채널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혹시나 다른 것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빨리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혹여나 지금 버츠 프로토콜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바로바로 대응 도와드릴 겁니다. 물량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지코인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일단 도지코인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보시면 이 파란색 지표 기억나시죠? 자, 올라간다는 것은 물량을 매수해 나간다, 매집해 나간다는 부분들이에요. 이때가 2023년이었고 이때가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짜리 지표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었죠?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하시던 간에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세력 단가 넘어가죠. 지지 라인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상승했다가 떨어져도 지지해 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 구간들 안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 언제부터 들어왔죠?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물량이 크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ETF 이슈가 또 나왔었죠. 그때 살짝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물량이 그대로죠, 거의.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항상 급등은요, 세력들의 매입 단가를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항상 크게 급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강하게 지지해주는 구간 역시나 세력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8, 9월 달에도 자세히 보시면 어떤가요? 자세히 보시면 이 구간들 안에서 강하게 지지해주죠. 고래들의 단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세 한 40% 정도 나오니까 물량 털어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자, 어떻게 보긴요. 당연히 이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 어찌됐든 고래들 세력들도 손실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대응이란 걸 하기 위해서 세력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승 시작이 됐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단가 구간들을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부터 급등의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위치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번 위치에서.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2번에서 물렸어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단가 돌파할 때 1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 나오면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1번 위치에서 우리가 물렸다 하더라도 현재 마이너스 21%, 현재 세력들의 손실 중인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한 23% 정도면 세력의 단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구간들이 올라왔을 때 한다면 충분히 빠르게 또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라는 게 솔직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다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진짜 한번 지금 도지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은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를 했는데 많이 복잡하죠. 근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딨나요?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기 많이 급락을 하고 손실이 많이 크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올 수 있다 하잖아요. 충분히 이번 시기, 충분히 저는 시장에 돈이 풀어지는 시기가 곧 있으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풀어졌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 잘 이용하셔서 정말 이번 시장에서 무난하게, 무탈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